바야흐로 2011년, 지금 2026년이니까 한 15년쯤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종편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원래 종합편성 채널이 없었어요. 근데 이 종편이 생기고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모든 채널들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떠드는 방송만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뉴스나 뭐 어떤 유사 뉴스들 그런 것들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통위에서 그때 뭐였냐면 그런 시간, 편성 시간에 대해서 권고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네 앉아서 떠드는 것만 만드는 거 절대 이제 더 하면 안 돼. 그럼 너네 종편 못하게 한다. 막 그런 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선배한테 그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다 이렇게 앉아서 떠드는 것만 만드냐? 왜 그렇게 그거를 하려고 그러죠? 왜 문제인지도 물어봤었고. 근데 그 왜 문제인지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작비. 제작비가 너무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서프라이즈 아세요? 서프라이즈 일요일에 나왔던 거 아시죠? 네, 서프라이즈 vs 꼬꼬무. 출연료 빼고 제작비가 뭐가 더 비쌀까요? 꼬꼬무 훨씬 싸요. 꼬꼬무 그냥 앉아서 하잖아요. 서프라이즈 그거 직접.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앉아서 떠드는 순간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이 제작비가 떨어지려면 앉아서 떠드는 거 플러스 만약에 AI 일부 좀 사용하게 되면은 제작비가 진짜 엄청나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뭐 AI 얘기는 빼더라도 여튼 그거예요. 그 제작비가 너무나도 싸기 때문에 제작비가 싼데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보여주는 형태가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별로 없단 말이에요. TV랑 영화랑 다르잖아요. 네, 이거 두 개 달라요. 퀄리티에 따라서 시청률이 나온다면 앉아서 떠드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어떤 영화들, TV에서 제작된 다큐도 영화 같은 다큐 이런 것들이 TV에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 두 개가 여기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TV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TV보다 더 라이트한 매체가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 몇 인치 안 된단 말이에요. 방송국에서도 앉아서 떠드는 걸로 너무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좀 찍고 뭐 해라 막 이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어떤 컨텐츠를 유튜브에 처음 진입한다면 여러분들이 브이로그도 하고 싶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영화랑 TV랑 차이가 뭐냐면요. 영화는 그 사람 감독이 평생 살면서 뭐 2편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1편 찍을 수도 있죠. TV는 뭐예요? 정해진 정규 편성이 있어요. 만약에 매일 올라가는 거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계속 정해진 거를 수천 편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TV랑 영화랑은 우리가 만드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화의 방식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TV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TV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영화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전략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감독은 영화 감독 중에 직장인 감독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TV에는 뭐가 있어요? PD 중에는 직장인들이 많아요. 표준화시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져왔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져온다. 이게 좀 얘기가 복잡한데 뭐냐면 제가 앞에 이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왜 설명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제일 빨리 버는 방법은 앉아서 떠드는 채널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앉아서 떠드는 채널로 어느 정도 나오고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이게 하나의 어떤 이야기의 타래라고 해볼게요. 이야기. 이게 이야기예요. 전체 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이사이에 이야기들을 설명해주는 비디오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비디오가 어떤 경우에는 AI였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료 화면일 수도 있죠. 지금은 이 수준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앉아서 굉장히 안정적인, 주변이 전부 다 제어된 상태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집 앞에서 찍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 안에서 찍는 게, 만약에 어떤 일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일본까지도 좀 그런가요? 하여튼 뭐 일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 나간 것을 섞어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미처 찍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연출을 섞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찍어진 것 중에 모자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찍어야 되는 촬영 구성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이 이야기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여기를 찍으려고 하니까 유튜브 시작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이 이야기들이 나레이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설레었어요 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걸 어떤 행동이나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그 다음에 언어적 표현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 이후에 비언어적 표현의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고요. 이 비언어적 표현들 사이에서, 비언어적 표현들의 이 사이의 충돌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맥락적 언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럼 유튜브 시작을 못해요. 이걸 생각해도 시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약에 시작한다면 앉아서 떠드는 거, 그거부터 일단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내 이야기가 시장에 먹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제일 빠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앉아서 내 이야기를 올리려고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 뇌에서 뭐가 생겨요? 읽어봅시다. 핑계.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하려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의 수많은 핑계가 떠오를 거예요. 저 사람은 유명하니까 잘 됐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 중에 잘 된 사람 찾아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싫어하니까 못하지. 그럼 회사에서 싫어하지 않을 부분을 찾는 거예요. 회사에서 싫어하지 않는 부분 중에 내 이야기인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했는데 잘 된 거.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잘 되지.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잘 된 경우를 찾는 거예요. 나이가 젊으니까 잘 되지. 나이가 젊지 않은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쟤는 다른 플랫폼에서 구독자가 많으니까 잘 됐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니면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핑계들이 떠오를 텐데, 그 필터, 그것을 여러분의 뭘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필터로 쓰라는 거예요. 필터. 그럼 그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찾을 수 있냐? 그 필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뭘 갖습니까? 이걸 통해서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되는 어떤 행동의 포인트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세상에다가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실인데 난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되는 거죠. 유튜버들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하고 싶은 이야기, 이 확신이 있는 이야기들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세 번째, 관점을 말하자. 내용은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관점에 대해서는 내가 영원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관점이라는 건 뭐예요? 관점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관점은요, 더 쉽게 얘기하면, 조금 러프하게 얘기해보자면, 내가 보고 느끼는 내 이야기예요. 은퇴라는 것은 누구나 맞게 되는데, 그 은퇴 시점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다 쓰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관점이 있으세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다 쓰는 게 맞다 그러고, 누군가는 다 쓰지 않는 게 맞다 그러고, 누군가는 쓰더라도 어디에 쓰는 게 맞다 그러고, 누군가는 쓰지 않더라도 여기에는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예요? 관점이에요. 관점. 아침을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주제가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는 주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침을 다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을 다 챙겨 먹어야 되나요? 관점이 있죠.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관점이라는 걸 개념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 관점이 어렵지, 사실은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한 달에 400만 원을 번다면 많이 버는 건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관점이 뭔지 어떤 개념적으로 모르더라도 마음속에 이게 생겼을 거예요. 자, 한 달에 400만 원은 많이 버는 건가요? 뭐가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겨. 근데 그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핑계가 생겨요. 그럼 그 핑계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내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남는 건 이겁니다.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주제에 대해서 관점을 말해야 되는데, 무슨 주제에 대해서 아무 주제나 하면 돼? 관점을 하면은 계속 할 수 있다며. 그럼 그 관점을 말할 수 있는 주제는 뭐야? 그게 어떤 경우에는 노트북일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요, 음악일 수도 있고요, 아이돌일 수도 있고요, 먹는 것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 사건, 아니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 번째,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의 주제가 한 그룹핑이 가능한 것일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세워지게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벽 느껴지는 컨텐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걸 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처음부터 벽 느껴지는 걸 만들어서 바꾸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AI가 컨텐츠를 디벨롭하는 방식과 인간이 디벨롭할 수 있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인간은 기본적인 이야기에서 하나씩 붙여나가는 식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죠. 근데 AI가 하는 방식은 같은 레벨, 그러니까 층위가 다른 발전 방식이 아니라 그냥 같은 레벨에서 빵 결과물을 만들고 빵빵빵빵 이렇게 바꾸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벽 느껴지는 컨텐츠를, 어떤 진입 장벽이 있는 컨텐츠를 처음부터 빵 만들어가지고 A를 만든 다음에 C를 만들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1을 만들고 2 만들고 3 만들고 4 만들고 이런 느낌으로 더 붙여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입니다. 더 실행 가능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이야기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해야 될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팔고자 하는 것, 아니면 돈 벌고자 하는 것,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화가 되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지만 일단은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 돈이 되건 안 되건 이걸 하면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얻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자유형 있어요. 어떤 수영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손가락 움직임, 관절 움직임, 그 다음에 이때 근육의 위치, 관절의 위치, 그 다음에 호흡할 때 고개의 각도,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책 한 권으로 만들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한 300페이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참고 이미지까지 해서 만들면. 그거를 다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외웠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 아니면 수영장에, 바다 너무 빡세니까 수영장에 넣어놨어요. 그 책을 다 외운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걸 내가 실제로 해봤을 때 얻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더 많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돈, 아니면 영향력, 심지어 결혼이나 연애, 인간관계, 말도,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있죠. 거기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나요? 그 회사가? 아니에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3프로TV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나요? 3프로TV는 주식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진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심지어 유튜브를 하지 말라는 콘텐츠조차도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어요. 누가 새로운 주인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40대의 어떤 여성분이요,
직장을 병행해가지고 구독자 몇 명이었냐면 구독자 500명대예요. 구독자 500명으로 1000만 원 매출을 만들었어요. 40대 여성분이. 직장 다니면서요. 1000만 원 매출 만들어가지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구독자 500명으로. 30대 어떤 남성분은요, 구독자가 100명이 안 돼요. 100명이 안 되는데 한 1억 1000만 원 매출을 만들었어요. 이게 연결되니까. 컨텐츠에서 결국에 고객과 상품을 연결을 했으니까. 그건 조금 더 개념적인 얘기예요. 여기까지 내가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 일단 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더 개념적인 얘기들, 이거는 글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례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랑 세부 내용이 지금은 일단은 공개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비공개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준비해 놓은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30대 남성분이 어떻게 수십 명 가지고 1억 1000만 원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 40대 여성분이 회사 다니면서 한 1000만 원씩 매출을 만들 수 있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글로 정리해 놨으니까요. 지금 가서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